반란자들이죠. 김무성, 유승민 이 일당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한 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함축된 용어로 쓰면 스스로 결자 해지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이거는 자기들 개인적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 정치적 이해관계, 감정으로 인해서 순간 잘못 선택한 참 이 판단이었다. 애절하게 반성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보수가 대통합이 됩니다. 어쩔 겁니까? 일단은 그리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시키는 쪽으로 그러면 전철이 밟아지잖아요. 그리 한다 해가지고 명예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탄핵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죠. 일단은 우리가 거대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는 거죠. 그게 1차적으로 전제 조건이 달려져야 돼요.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첫 번째 방법이 탄핵 찬성한 자들의 결자 해지, 박근혜 대통령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과 일반 보수 우파들 모두 다 하나에 된 이 결집력을 보이면서 탄핵을 찬성한 그 자들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대국민 메시지를 담화를 발표하면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헌법적 그 어떠한 죄에 대한 증거 하나 없이 탄핵이 된 게 사실이니까 그 탄핵 사유 없다. 오로지 자기들 개인적 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감정,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유승민, 가야 등 이런 무리들 그것 때문에 한 거지. 정말 빼저리게 반성한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석고되지 한다 하면은 이야기가 완전 틀리지죠. 좌파를 뺀 나머지 중도부터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걸로 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우리 이 저항운동을 소위 하고 있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다. 정치적 탄핵이었다.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 반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차원 자체가 틀리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큰 결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최대한 국회의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고 정권 우리가 되찾으면서 이 패륜 자식이지만은 일단은 무릎 꿇고 들어왔으니까 그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 일단 그리 되면은 이 한마디로 우리가 정권 되자고 하면은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 무효화되고 명예회복이 딱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은 청와대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면은. 임기 다 남은 임기 원래 2021년 3월 10일 탄핵 그 시점으로 남은 임기가 2년 몇 개월이면 2년 몇 개월 임기 채우고 나오겠다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냥 들어갔다가 어떤 이제 그 명예로운 그 과정을 거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가는 훌륭한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소설을 쓰세요 하겠지만은 그건 조금 내가 너무 나가붙는데 일단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반란인 저 패륜놈들 김무성, 유승민 일당들이 62명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해라 하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 시도했잖아요. 2대2 해동. 2대2 해동 김무성 또 누구지 김무성 밑에 있는 따까리 한 명 국회의원 2명이 나오고
홍문종, 윤상현 2대2 해동, 거기에 조갑재, 정규재 심판보고, 거기에 정강훈 목사, 그리고 이름은 밝혀졌지만 거기에 또 추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저는 압니다. 신기하죠? 어쨌든 그 2대2 해동이 원래 방금 제가 이한 이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1차 만남에서 그게 어떻게 다 만들어집니까? 근데 이 월간 조선에서 그 만났다는 걸 갖다가 기사에 내붙죠. 그래서 그 정보가 완전 다 터트려져 버리니까 중간에 작업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뭐 제 생각이지만 그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상세한 이야기 거기서 덧붙여 가지고 이런 건 뭐 내가 2~3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김세희 기자는 일주일 전에 방송을 했더라고. 근데 저는 2~3달 전에 이야기한 그거 한 만 몇천 명밖에 안 봤더만은 김세희 기자는 뭐 한 20만 30만이 봤대 그냥.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저 새끼들이 안 하고 있죠. 네, 그것만 하면은 좋은데 일단은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도저히 저자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무조건 우리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아무 그거 안 하고 이제 쇼난을 쳤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라고 쇼난 쳤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켜보기는 보는데 뭐 한 1%의 가능성은 뭐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한 가지 방법 그게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아마 1%의 가능성밖에 안 남아있지만은 방금 이야기한 그 첫 번째 방법이 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예상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원래 그걸 11월 말부터 추진을 해가 왔었으니까. 네? 그런 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닫히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의 가능성은 제가 남겨놨어요. 남겨놨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중순부터 그 당대표 출마한 그 한교안, 김진태, 오세훈이는 뭐 촛불 들고 지 마누라하고 2년 전에 그 강화문 저 광장에 나간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내가 거론할 대상도 못 되고 그냥 한교안하고 김진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3월 중순쯤에 독서를 쏟아붓든 안 하든 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네. 지금 아주 제가 꽉 눌려놔놨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법 말고 이제 도저히 이제 한 3, 4월 거치면서 방금 첫 번째 방법 그게 이 전철이 안 밟아지면은 안 밟아지는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 말고 도저히 그게 안 되면 결자 해지를 안 하면 이 새끼들이 나머지 방법은 이제 딱 나와 있잖아요. 신당 창당을 해가 나와버려야 됩니다. 최소 5명에서 한 30명이면 정말 좋죠. 자한당 안에 있는 그 탄핵 찬성을 한 배신자들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로 뭉쳐진 그 어떤 최소 국회의원 5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불법적인 이 탄핵 사태와 싸우겠다.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데 정치 생명 다 걸겠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신당 창당 깃발을 딱 꽂아버린다면은 하나의 거대한 결집이 한 방에 팍 직결이 돼 보겠죠. 그러면 그게 곧 대한애국당의 이 민초들, 당원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사태와 싸우는 세력 아닙니까?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 여왕은 하나입니다. 예, 결국은 하나의 덩어리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방법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거예요. 도저히 첫 번째 방법은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제가 3월 중순이나 그 이후에 이제 줄기차게 일단은 저 탄핵 찬성한 놈들을 향해서 결자 해지하라고 외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외친다 이가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치면서 한쪽으로는 또 저 새끼들 결자 해지 안 하니까 아예 5명 이상 나와가지고 신당 창당을 해라. 그것도 한쪽으로는 외칠 것입니다. 안 하는 새끼들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김진태든 누구든, 예? 한교안이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방송을 이제. 그리고, 아까 아스팔트 이야기했죠. 대한애국당은 거대한 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역 그 집회 1만에서 1만 5천 명이 토요일 날 나오잖아요. 경찰청 추산. 그러면은 그거와 이 버금가는 이 정당이 아닌 쪽에서 우리 민초들로만 구성된 사람이 한 1만 이 결사체가 하나 집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했죠. 예? 만약에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한 1만 정도가 나오는 그 민초들로 구성된 그 결사체가 토요일 날 나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1만 명입니다. 1만 명. 1만 결사체가 필요합니다. 이 태극전사 전용후 이 태극기 결사대한테는 1만 결사체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결사체와 대한애국당의 이 조직화된 결사체, 박근혜 대통령님의 좌우양 날개로 강력한 그 힘을 뒷받침시키면서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그걸 갖다가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하게끔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상을. 특정 시점이 되면은 그 엄청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이 괴물, 이 결사체, 두 개의 결사체, 두 그룹의 이 결사체가 어떤 특정 현상이 왔을 때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 결사체를 지지하는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만들어져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10,000에서 15,000명 나오지만은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게 수십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 결정적인 시점이 오면은 수십만이 팍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이 태극기 결사대가 만약에 1만의 결사체를 만들어져가 있으면 그걸 지지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지지하는 그 우파분들이 또 수십만이 됩니다. 그분들이 또 나중에 어떤 현상 되면은 총글기에 보면은 한 방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탄핵 사태라는 이 엄청난 괴물하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괴물하고 싸우는데 인간이 괴물하고 싸우가 됩니까? 문재인만 까제끼는 그 인간이 탄핵 사태 괴물하고 싸울 수 이길 수 있습니까? 네? 무슨 뭐 반중 외치는 그
탄핵 사태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뭐 5.18 까? 이 탄핵 사태 이 괴물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대상이 틀리니까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 생각하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생각하는 차원이.